안녕하세요. 5분 뉴스입니다. 세계에서 아시아의 영향력이 커지고 인기가 많아지면서 외국인, 특히 서양 사람들이 아시아 유학을 점점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선호도를 순위로 매긴다면 1위는 단연 한국입니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아시아 유학하면 일본과 중국만을 선호했던 외국 학생들이었지만 이후 한국 문화 열풍으로 인해 2015년부터 한국으로의 유학 비중이 급상승했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유학생 수가 매년 10%씩의 성장률을 보여주었고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잠시 주춤하기도 했지만 최근 각국 정부의 코로나 관련 정책들이 완화되면서 다시 유학생 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나 문제가 있다면 한국에서의 유학비가 상당하다는 것인데요. 유럽의 대부분 국가에서는 정부에서 대학 졸업까지 모든 수업료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한국에서 매년 1,000만 원에 육박하는 수업료를 내는 것은 외국인 학생에게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동유럽이나 남미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은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나지 않은 이상 꿈도 꾸지 못할 정도의 금액이기도 합니다. 이에 외국에서는 자국 내 한국어학과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미 약 100개국에서 500여 한국어학과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재 중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한 외국인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중국 장시성에서 유학하고 있는 의대생입니다. 저는 중국에서 유학하는 것을 원래 계획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국에서 유학을 하시게 된다면 무엇보다 여러분이 명심해야 하는 것은 중국은 우리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곳의 규칙은 생각보다 정말 엄격하고 페널티도 무섭습니다. 중국은 공산주의, 공화국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정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정치 시스템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중국의 공부법은 제 본국과 상당히 다릅니다. 교수님들은 학생들에게서 즉각적이고 정확한 답을 원하고 학생들이 새로운 궁금증이 생겼을 때 그러한 궁금증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학생들이 질문을 하는 것에 회의적이며 실제로 답변을 안 해주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또한 중국 대학교에서 자습실이나 도서관에 가면 수백 명의 학생들이 모든 답을 큰 소리로 외우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에 대한 정답을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고 높은 점수를 위해 단지 답만 외우는 것입니다. 이는 진짜 공부를 하고 싶었던 저에게 정말로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중국은 시험이 정말 어렵습니다. 학기 내내 교수님이 한 가지 주제를 공부하도록 강요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시험을 볼 때 그렇게 공부를 한 것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또 교수님들은 본인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존해서만 이야기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주지 않습니다. 단지 학생들이 자신보다 많이 어리기 때문에 자신이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보통 교수님들이 학생보다 더 지식이 많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단방향 형태의 의사소통은 절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살면서 가장 불편한 건 스마트폰으로 구글 또는 미국의 웹사이트나 앱을 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넷플릭스, 페이스북, 유튜브 아무것도 못합니다. 혹시나 이 앱이 정말로 필요하다면 VPN을 구매해야 합니다. 심각한 걸 하나 말씀드릴까요? 학기 중에 여러분의 고향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족 중 누군가가 돌아가셨거나 편찮으셔서 다시 돌아가고 싶을 경우 중국 대학은 여러분을 지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책임 하에 중국을 떠나는 것입니다. 출석 인정이 전혀 되지 않고 그렇기에 시험도 볼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유급이 되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정말 대단한 시스템 아닌가요? 중국인들은 대부분 종교를 믿지 않습니다. 종교를 믿고 안 믿고는 자유이기 때문에 이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문제는 종교가 있는 사람들끼리 종교적으로 의미 있는 날에 축하조차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종교적으로 의미 있는 날에 파티를 연다면 범죄자가 되어 경찰에게 연행될 수 있습니다. 언어 문제도 상당합니다. 중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중국어는 필수입니다. 대부분의 중국인들이 영어를 모르고 영어를 좀 아는 학생들도 발음이 이상해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셔야 할 점은 중국어는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언어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졸업하려면 중국어 고급 수준의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니 이 점 참고하세요. 여러분, 중국에서 유학을 하는 건 정말 힘듭니다. 정말 중국을 좋아하지 않는 이상 중국 유학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한 유학생의 말을 들어보셨습니다. 다음은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입니다. 외국 나라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저는 한국의 시스템과 여기 한국인들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학교에는 외국인 학생들을 지원해주는 센터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 연락만 하면 하나부터 10까지 완벽하게 도움을 주며 학교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는지 메일 등으로 계속 연락을 보내옵니다. 또 멘토링 프로그램도 있어서 외국인 학생마다 자신만의 한국인 멘토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멘토에게 연락을 하면 친절하게 도와줍니다. 또 길에서 당황한 상태로 있으면 한국인들이 와서 혹시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봐 줍니다. 한국인들은 외국인들에게 정말 친절하고 저도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한국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강의도 영어 강의가 많아서 영어 강의만 들어도 충분히 졸업할 수 있고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 강의도 있기 때문에 이걸 들어도 좋습니다. 한국어 교육 커리큘럼이 매우 좋아서 저는 3년 만에 한국어를 고급 수준까지 올렸습니다. 한국 음식도 정말 맛있습니다. 제 본국보다 음식이 더 맛있다고 생각하게 될 정도입니다. 제가 처음에 된장찌개를 먹었을 때 사실 냄새 때문에 조금 기피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된장찌개를 안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외에도 닭갈비, 떡볶이, 치맥, 곱창 등 한국에는 매력적인 음식이 많습니다. 한 달 동안 한국에 여행을 오신다면 한국의 맛있는 음식들을 모두 먹어보기에 턱없이 부족한 한 달이 되실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한국에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이 많지 않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인데요. 한국 공장에서 만들어진 먼지와 중국에서 날라오는 거대한 먼지들이 합쳐져 하루 종일 하늘이 뿌옇게 보입니다. 그래서 공기는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유학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적극 추천합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겨울은 매우 춥고 여름은 매우 덥습니다. 이 점만 주의해 주시면 행복한 한국 유학 생활을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유학생들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보통 일본과 중국에서 유학하는 것을 말리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이유는 중국인과 일본인들의 영어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일본인들에게 영어로 물어보면 대다수가 일본어로 대답한다고 하며 한 일본인 아저씨에게 일본어를 사용하라고 혼났던 학생의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이와 다르게 한국인들, 특히 요즘 젊은 10대, 20대 친구들은 대부분 기본적으로 영어를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영어 교육 수준이 많이 올라가서 영어에 능숙한 학생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해외 유학 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걱정거리는 언어 문제일 텐데 여기서 한국을 선택하게 되는 외국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이렇듯 다양한 이유로 좋은 유학 국가로 외국인들에게 선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을 사랑해주고 한국의 매력을 널리 알려주는 외국 학생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5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